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해의 권고 관련된 거와 각 쟁점에 대한 비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토지보상법 제33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해의 권고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제기를 있기 전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항 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화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권고하여 재결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서로 양보함으로써 재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수용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공권력 발동을 자제하고 최소 침해 원칙이죠. 화해조서 작성에 확정력을 부여하여 차후에 발생할지 모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그 관할토지수용위원을 해보니까 화해는 뭐 거의 없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화해가 거의 없는데 하여튼 우리 규정에는 있습니다. 자, 화해 및 화해조서의 작성 행위의 법적 성질이죠. 자, 우리 그 화해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련돼서는 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토지보상법상 화해는 공법 영역에 있는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의 해결을 약정하는 일종의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자, 화해 조소 작성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에서 33조 3항에서 화해 조서의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화해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성립과는 달리 재결로 본다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화해 조서 작성에 대해서는 재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토지보상법상 화해제도는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같이 판결 전에 당사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화해조서 작성에 재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화해 공고에 응할 이유가 없어 협의성리의 확인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재결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해조서의 작성은 재결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 작성 행위는 재결과 같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화해조서의 작성 절차에서는요, 33조 제1항에서 화해의 권고를 하죠. 그래서 화해의 권고는 행정지도 성격으로서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작성이죠. 33조 제2항 화해는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소유자 이외에 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의 화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인의 화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작성 효과와 관련돼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그 화해조서가 작성하면 재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해에 대한 차단효라고 해서요. 결국은 토지보상법은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33조 제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전토지수용법은 화해조서에 서명 날인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화해조서에 대한 차단효를 규정하였으나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대해서 협의 확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차단효는 여전히 인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구제 살펴보면요, 화해 자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화해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차단으로 인해서 화해조서 작성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 쟁송으로 화해조서의 효력을 소멸시킨 다음에 화해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화해조서 작성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 작성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재결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내용상 하자가 아닌 화해조서 작성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 83조 85조에 규정된 토지보상법상 쟁송 절차에 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실보상으로서요. 화해조서 작성에 따른 수용의 효과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화해조서 작성을 재결로 보면은 화해에 대한 에서 정한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해 이후에 우리 칠판교재 273페이지 이후에 보면은 각종 이제 비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인정과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비교. 그래서 자, 먼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비교 관련돼서 법적 성질 관련돼서요. 사업인정도 설권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재량행위, 징상법상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재결의 경우에도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우리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행의 공통점으로 보면은요, 항고쟁송이 가능하죠. 모두 처분이니까. 그 다음에 항고쟁송의 제기효과에서 그 집행 부정지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이제 쟁송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심판법도 그렇고 행정소송법에서도 집행 부정지 원칙을 규율하고 있고요. 재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토지보상법에 대해서도 이 재결의 불복 관련돼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효시 손실보상하도록 되고 있죠. 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손실보상 규정되고 있고요. 24조 사업 폐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2조에서 재결이 실효되는 것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자, 사전적 권리구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인정 같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21조 이해관계의 의견 청취라든지 재결의 경우에도 문서의 공고, 재결의 공고, 문서 열람, 의견 진술 절차 법제 31조에서 사전적 권리구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양행정작용에 있어서 적용법률의 차이,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결에 대해서는 불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규정이 없어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재결에 대해서도 우리 법에 토지보상법에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쟁송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불복 사유 관련돼서는 사업인정은 실체적 하자, 절차적 하자,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 아부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재결의 경우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이외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불복 사유를 들고 있어서 그 범위가 넓다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처분청 경유주에 대해서는 재결에 대해서는 관할 토지수용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렇죠?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청 경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심판 청구의 기간의 차이죠. 재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토지보상법 83조에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인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판 청구의 기관이죠. 재결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회에서 하고 중앙토지수용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심리 의결하고 동시에 재결청이 됩니다. 한편 사업인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우리가 그 중앙행정심판위가 심리하고 행정심판위원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 동시에 재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사업인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청이 국토부 장관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했지만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재결은 사업인정의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의결
또한 재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의재결의 효력에 큰 차이점이 있죠. 토지보상법 86조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차이가 있죠. 85조에서 제소기간 특례를 규율을 하고 있는데 재결서 같은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각각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업인정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결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죠. 형식적 당사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자, 손실보상에서의 차이죠. 재결에서는 손실보상을 직접 결정하는 절차로서 그 자체가 손실보상을 인정해주는 이제 구제수단의 의미가 있지만, 이제 사업인정 실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실 발생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고, 손실을 입은 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을 들어가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정은 이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이 1단계고요. 형성적 행정위로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결은 수용권을 실행하는 형성위로서 공영수용의 전국적 절차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용권 설정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다주는 형성적 처분의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사업인정과 수용제에 관련돼서는 차이 또 있는 것이 우리가 하자의 승계 관련돼서 사업인정과 수용제는 독립단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해와 그 다음에 우리 비교 문제 중에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비교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점허가사 합격은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